세계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의 국방 기술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의 FA-50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FA-50이 세계 최고의 국방 강국들이 몰려있는 서유럽 시장을 개척했다는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방위원회가 아일랜드 공군 현대화를 위한 전투기 도입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우리 군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위원회가 아일랜드군에 한국의 FA-50이야말로 군이 갖춰야 할 전투기라고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방위원회는 방공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아일랜드 공군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FA-50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의 FA-50의 성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현지의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노후화된 아일랜드의 전투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훈련기와 전투기의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FA-50이 아일랜드 공군에 배치된다면 현재 아일랜드가 겪고 있는 안보 위기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FA-50의 수출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FA-50에 전혀 뒤지지 않는 강력한 경쟁 후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국방위원회 보고서에서도 FA-50 이외에도 M346, JS-39 그리펜이라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가 가까운 유럽산 전투기인 M346과 그리펜을 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아일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 국방위원회가 FA-50의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 것도 전투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아일랜드는 우리 FA-50의 어떤 면에 반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출 효자 FA-50이 서유럽 강소국 아일랜드에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의 FA-50 도입을 급하게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3월 러시아는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아일랜드 영공인 대서양 북동부 상공에 몰래 침투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도발을 자행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방공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영국 공군의 방공 범위와 반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침범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침범했을 때 영국 공군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일랜드 전역에서는 아일랜드의 국방력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공군 전투력이 약해 자국의 영공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됐던 것을 문제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아일랜드 공군은 약 800여 명의 병력에 8개의 PC-9M 전투기가 전부인 이름뿐인 공군입니다. PC-9M은 최대 시속 590km의 프로풀용기인 반면 아일랜드 공군이 상대해야 하는 러시아 공군의 투폴레프 95는 순항 속력만 550km이고 최대 속력이 무려 830km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아일랜드 공군이 이 기체를 쫓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일랜드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과 조약을 맺어 비상시에 영국의 전투기가 아일랜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영국에 탄압당하다가 지난 세기에야 겨우 독립에 성공한 아일랜드가 영국군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빗대자면 중국 공군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공군에게 도움을 요청한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로 인해 아일랜드 내부에서는 영국이 나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영공을 지켜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본 아일랜드 국방위원회는 영공 수호를 위한 전투기 현대화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FA-50 전투기는 아일랜드 공군 전투력 강화의 최적의 수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주 국방을 원하는 아일랜드가 유로파이터나 F-35A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작은 국가이지만 금융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강소국입니다. 고작 전투기 몇 대를 사는데 망설일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F-35가 아니라 우리의 FA-50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싸고 성능도 검증 안 된 F-35보다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됐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FA-50이 태생적으로 F-35A나 유로파이터 같은 하이급 전투기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체급 전투기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고 말하는데요. 즉 한국의 FA-50이라면 아일랜드 영공방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우선 아일랜드 전역보다 더 넓은 영공을 방어하는 아일랜드 공군에게 침투하는 적을 초음속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초음속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바로 FA-50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은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더해 AIM-120 암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투폴레프 95를 견제하는 데는 암람이 아닌 사이드와인더로 충분합니다. 투폴레프 95는 1952년에 개발된 고물 폭격기여서 FA-50을 상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FA-50은 영공으로 침입하는 적을 견제해야 하는 아일랜드 공군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일랜드가 한국산 전투기 수입을 주장하는 데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와 한국이 오랜 우정으로 엮여있는 우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을 크게 지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이 있습니다. 이륙양행은 아일랜드 국적의 사업가 조지 루이스 쇼가 1907년 단둥에 세운 회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국 역할을 하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한국의 독립 여부를 떠나 조지 루이스 쇼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입장이었는데요. 어머니와 아내가 일본인인 쇼가 굳이 일본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쇼가 임시정부를 지원한 이유를 쇼의 조국인 아일랜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탄압을 받던 조국 아일랜드에 독립을 바라지 않던 쇼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자기 가족들의 가족애를 뛰어넘을 정도로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916년 부활절 봉기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시작해 1922년에 독립을 쟁취했는데요. 쇼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했는데요. 쇼는 1919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지원했고 백범 김구 선생의 망명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여긴 일본이 내란죄 혐의로 1920년에 그의 체포를 강행할 정도로 쇼는 우리의 독립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 덕에 아일랜드 왕국은 꾸준히 호의를 주고받으면서 멀지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가 괜찮은 가격에 성능 좋은 전투기를 판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50의 아일랜드 수출이 얼마 안가 성사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FA-50의 아일랜드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회의론자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에게 더 가까운 유럽 국가들의 우수한 전투기를 구매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일랜드 국방위원회는 FA-50 외에도 이탈리아의 M346과 스웨덴의 JS-39 그리펜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는 단지 걱정에 불과합니다. 성능 면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FA-50은 경쟁자에게 매우 우세한데요. FA-50의 가장 큰 라이벌인 이탈리아의 M346은 훈련기 겸 전투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FA-50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두 전투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초음속 전투기가 대세가 되고 있는 현대에서 M346은 천음속 전투기로 최대 마 0.89 속도밖에 내지 못해 속도에서는 FA-50의 거의 절반에 그칩니다. 즉 전투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체입니다. 반면 FA-50은 마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무장 탑재와 기체 성능 모든 면에서 FA-50이 훨씬 뛰어납니다. 대신 전투기의 무장 장착을 위한 하드포인트는 FA-50이 7개, M346이 9개로 M346이 훨씬 많지만 탑재되는 무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M346은 약 3,000kg의 무장
탑재가 한계인 반면 FA-50은 약 4,000kg으로 무장의 탑재 중량이 훨씬 뛰어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일랜드가 M346의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문제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M346의 태생 때문입니다. M346은 이탈리아에서 제조했지만 사실 러시아의 야크 130 전투기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 도입 사업에 러시아 설계에 바탕을 둔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장인 그리펜은 마 2.0으로 FA-50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무장 탑재량도 약 5,000kg으로 종합 성능에서 FA-50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가격과 유지 비용 문제로 그리펜은 고려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항전 장비가 탑재된 신형 그리펜의 전투기 가격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F-35와 맞먹는 매우 비싼 가격인데요. 이에 더해 프로키에서 제트기로 재편성해야 하는 아일랜드 공군이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훈련기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반면 FA-50은 태생이 훈련기인 만큼 전투 임무 외에 조종사 형성 임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FA-50을 전투 임무에서 제외하더라도 훈련기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일랜드 입장에서 그리펜 전투기를 구입하고 추가적인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두 기능을 모두 갖춘 FA-50을 도입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FA-50은 새로 태어나는 아일랜드군에게 최적의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요. 성능으로 보나 유지비로 보나 FA-50은 저렴한 가격에 훈련기와 전투기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유럽보다 몇 수는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 최고 군사 강국들이 모인 서유럽에서조차 한국의 전투기 구매를 요청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은 발전했습니다. 이번 수출 사업이 아일랜드와의 인연을 굳히면서 동시에 유럽에서 FA-50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